안녕하세요. 잘생기쌤 강상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면요. 어제 시행됐죠? 201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중에 과학 탐구 영역에서 생명과학 1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바로바로 들어가 보죠. 자, 그림과는 동물의, 나는 식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 전부터 이런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요. 보죠. 자, 세포부터 시작해서 개체까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보면 이제, 자, 동물세포가 가죠, 지금. 가가 동물세포예요. 자, 가가 동물세포면 세포 다음에는 조직이 들어가죠, 조직. 자, 조직. 자, 조직 다음에 기관 다음에 동물계만 있는 기관계가 됩니다. 기관계. 자, 기관계. 개체. 자, 세포, 다시 식물세포 보죠. 세포. 그리고 C는 조직이 되겠네요. 조직계, 기관, 개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보기 보죠. 자, 기억. 심장은 A에 해당한다. 심장이라는 건요, 조직이 아니라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기관. 이건 기관이에요. 기관.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고요. 니은 B는 기관계다. 자, B. 기관계.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C의 표피 조직은, 식물의 표피 조직은 C에 해당한다. 자, 식물의 표피 조직이라고 알려줬어. 조직. 자, 표피 조직이니까 C도 역시 조직이죠? 네, 그래서 답은, 자, 니은과 디귿이 맞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이한 문제였고요. 이제 단지 구성 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냐 없냐 그 정도를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번이고요. 그림은 광합성과 세포호흡. 자, 광합성과 세포호흡.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 가와 나가 광합성, 세포 어떤 건 찾아봐야겠죠? 자, 빛 에너지 써져 있으면 생각할 것도 없죠. 광합성이죠. 가가 광합성. 그럼 나는 뭐죠? 나는 당연히 세포 호흡이 되겠죠. 둘 중 하나를 했으니까 각각. 자, 세포 호흡. 자,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글씨가 좀 안 보일 것 같아요. 파란색 펜이 안 나오네요. 자, 검은색 쓰면 되니까 빨간색으로 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포도당의 에너지는 모두 ATP의 지정. 자, 포도당, 한 분자가 포도당에 분해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열이 빠져나가고 있죠. 열 에너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 엽록체에서 가가 일어난다. 자, 엽록체가 어디예요? 엽록체가 식물세포에 있으면서 광합성 장소예요. 얘에서 바로 광합성 장소. 얘에서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맞는 말이고요. 디귿. 식물에서 나가 일어난다. 식물에서 나, 세포, 호흡. 자, 식물도 생물이에요. 살아야죠. 에너지도 만들지만 자기도 쓰는 에너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광합성 같이 일어나요. 식물에서는. 그 점을 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 내용 광합성과 세포호흡 알고 있냐 없냐. 그리고 하나 더. 식물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자, 식물 광합성도 하지만 에너지 소비도 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다시 또 사용을 해야죠. 세포호흡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잘 알아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다시 이제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표는 가의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래요. 자,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고요. 특징 기억과 디귿의 유무. 나는 기억과 디귿 순서 없이 섞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여기서 A, B, C를 채워야겠죠. A, B, C는 각각 단백질, 인지질, 핵산. 자, 그러면 우리 보기가 어떤 보기가 나와 있는지 한번 봐봐야겠죠. 확인해봐야죠. 자, 특징. 항체의 주성분이다. 항체의 주성분은 뭐예요? 단백질. 항체의 주성분 단백질. 그러면 단백질과 관련된 O가 있는 게 하나 있어야겠죠. 다 O가 존재해요. 그럼 보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세포막. 구성 성분 뭐죠? 인지질이 좀 중하고 단백질. 그렇기 때문에 인지질 플러스 단백질이다. 자,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뭐? 핵산. 그럼 이제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요. 자, 보니까 자, 기본 단위 두 개. 핵산은 단백질하고 인지질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O가 하나만 있는 거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만 있는 거는 두 개가 있네요. B와 C죠. 그러면 여기서 또 구분을 해내야겠죠. 자, 단백질 보죠. 단백질 지금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항체의 주성분이고 세포막의 구성 단위다.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거. A가 단백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이 공통돼요. C하고 공통되죠. 뭐죠? C하고 공통되는 거. 자, 단백질하고 공통되는 인지질.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C가 인지질. 그럼 자동적으로 B는 핵산이 되겠죠. 핵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보기 보죠. 기억. A는 헤모글로빈 구성 성분이다. 헤모글로빈도 역시 단백질 성분이다. 맞고. B는 바이러스의 구성. 자,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핵산도 역시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물보다 C가 높은 게 아니라 A가 높죠. A가.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건 단백질이에요. 머리부터 해서 근육까지 전부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귿이 맞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이라고 해요. 자, 뭘 탐구했나 좀 보죠. 자,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1과 2를 준비했어요. 여기서 보고 가설이 뭐냐면 소화효소 X예요. 소화효소 X. 이 소화효소 X가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 뭐 읽어본 바에 나와 있지만 소화효소 X를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우리 대조군하고 실험군 필요해요. 실험군에 소화 X 넣어주고 대조군에는 안 넣어줘야죠? 안 넣어준 거 넣어준 걸 찾아야겠죠? 그러면 자, 실험관 1하고 2가 있어요. 어디다 넣었는지 확인해야죠. 실험관 2에서 녹말이 분해됐대요. 녹말이 분해됐다는 소리는 뭐예요? 실험관 2에다가 소화효소 X를 첨가했다. 그러면 1에는 당연히 넣지 않아야죠. 자, 보기 보죠. 자,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제시한 적절한 과정. 자, 증류수 나왔고요. 소화효소 X의 증류수. 자, 증류수 왜 넣는다? 뭔가 첨가를 해줬잖아요. 그 동일한 조건을 해주기 위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류수를 넣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은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대조군이기 때문에 얘는 대조군이에요. 대조군. 얘는 실험군. 자, 대조군이기 때문에 증류수만, 실험군이기 때문에 증류수에 소화효소 X도 같이 넣어주게 된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탐구 과정. 탐구 과정에 대해서 잠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그림 가와나는 기억과 니은이 변할 때래요. 혈중 ADH. 자, ADH의 역할 뭐예요? 혈중 ADH의 용도. 자, ADH는 분비는 뇌하체 후엽에서 되고요. 수분 제흡수 촉진. 수분 제흡수예요. 자,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게 바로 ADH의 역할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 상투압하고 전체 혈액량이래요. 자, 그러면 어느 게 혈장 상투압이고 어떤 게 혈액량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프 읽어봅시다. 자, 안정상태, 평상시 상태예요. 평상시 상태. 그런데 그때 부족하면 평상시 상태보다 낮아진다 하니까 ADH가 농도가 올라갔어요. ADH가 농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소리죠. 자, 삼투압 생각해보세요. 삼투압 농도가 낮아졌어요. 삼투압 농도가 낮아지면 ADH의 분비량은 감소하죠. 왜냐?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을 더 이상 흡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소를 하게 돼요. 그죠? 자, 혈액량으로 따져봅시다.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해요, 몸에. 물이 부족해서 혈액량이 감소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흡수를 해야죠. 물을 막 흡수해야지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량이 떨어지게 되면 ADH 양이 증가하면서 수분의 흡수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기억이 바로 전체 혈액량. 이건 뭐죠? 이건 안정상태에서 상승하니까 올라가요. 3탑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3탑 증가하면 우리 수분의 흡수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3탑 다시 낮아지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3투압, 혈중 상승력이 혈장 상투압.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봅시다. 기억. 전체 혈액량이다. 기억은. 맞죠? 전체 혈액량.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가에서 오줌의 삼투압은 T1. 자, 가에서 여기죠? T1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낮다. T1일 때고요. 안정 상태일 때보다 낮대요. 자, 어때요? T1일 때 어때요? 수분의 ADH 증가량이 증가하죠.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어때요? 자, 수분 제흡수량이 상승하게 됐죠. 수분 제흡수량이 상승해서 물을 많이 흡수하면 밖으로 내보내드리는 건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줌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낮다. 맞을까요? 자, 여기서 감소하는 오줌은 왜 감소해요? 수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한마디를 더 써주죠. 뭐냐고? 진한 오줌. 자, 진한 오줌. 물이 많이 부족해서 농축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삼투압이 올라가겠죠. 낮아지지 않잖아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뒤에 보죠. 나에서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은 T2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적다. 자, 봐보죠. 나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이에요.
자, T2 어때요? 삼투압이 상승하니까 ADH 농도가 증가했죠. ADH 농도가 증가하면 수분 제흡수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콩팥에서 물을 많이 흡수해 오죠. 콩팥에서 제흡수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수분 제흡수량 T2일 때가 더 높아야죠. 높죠, 더. ADH 분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1번. 이렇게 ADH 가지고 이제 삼투압의 항상성. 우리 몸의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시키냐. 그걸 가지고 지금 ADH를 가지고 물어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수분 제흡술에 있다 해서 우리가 좀 물어보는 데 있었고요. 자, 보죠. 다음. 그림은 어떤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이형 접합인 상태입니다. 자, 바로 보죠. 우리 그냥 이걸로 그림만 보죠. 자, 라지 A요. 라지 A. 좀 같이 있는 거죠. 염색 분체죠. 얘는 지금. 복제가 된 염색 분체. 염색 분체는 뭐다? 복사했어, 복사. 자, 라지 A 복사하면 뭐가 나와요? 라지 A가 나와야죠. 스몰 A가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라지 A. 리은은 뭐예요? 리은은 DNA에 히스톤 단백질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뉴클레오솜. 리은은 뉴클레오솜. 디귿은 당연히 이중 나선 가닥이니까 DNA. 단일 가닥은 이중 나선 가닥이니까. 그죠? 기억은 대립 유전자는 A다. A죠, A. 라지 A죠. 스몰 A가 아니라 틀렸고요. 리은 뉴클레오솜이다. 맞고요. 디귿은 DNA다. 그죠? DNA죠? 그래서 6번은 답이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7번 문제 같이 봐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우리 세포 분열. 세포 분열 어떻게 되냐? 그림과는 또 어떤 동물을 쓰는 날에 초기 분열할 때. 즉, 나날 가정이라는 소리예요. 초기 분열이기 때문에 나날. 자, 나날 가정의 특징은 뭐가 있다? 간기가 짧아요. 간기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단지 분열, 복제하고 분열하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고 세포의 수는 늘어나지만 세포 크기 자체는 줄어드는 시기라고 했어요. 기억하시고요. 나는 뭐냐? 나는 체세포. 체세포 분열할 때요. 근데 왜 그래프를 2개 나타냈냐? 2개 나타내면 어때요? 감수 분열 같죠? 함정이에요, 함정. 체세포 분열입니다. 문제에 나타나서 체세포 분열할 때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보죠. 이해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있는데 골라라. 뭐 가에서는 G1, 기가 G2기가 매우 짧아 그렇지 않았다. 자, 선생님 방금 분열, 복제하고 분열만 일어나다. 자, G1, 자, 분열됐어요. 세포가 분열되는데 세포 소기관들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줘야죠. 그죠? 그래서 G1하고 G2기는 존재를 해요. 하기는. 근데 굉장히 짧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줬다. 쓰고 있습니다. 자, 기억. 세포의 액상은 기억과 디귿에서 같다. 기억 보죠. 분열 막 끝났어요. 분열 막 끝났을 때는 EN. EN이죠, 기억은. 여기도 보죠. 분열 막 끝났을 때 디귿은 EN인 상태가 됩니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은 분열이 반복되어도 핵상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감수 분열만 감소하지 체세포 분열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시기에도 동일해요. DNA 양만 증가했다 늘어났다 그 정도예요. 알아주세요. 맞고요. 자, 리은에서 이가염색. 자, 이가염색체는 언제 관찰된다? 감수 분열 때만. 이건 지금 체세포 분열.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됩니다. 디귿과 리을 사이에서 세포가 생겨나다. 디귿과 리을 사이. 자, 디귿과 리을. 자, G1. G1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세포 생장기라는 거예요. 자, 세포 생장기고요. 세포 소기관. 소기관이 복제되는 시기. 복제, 세포 소기관이 증가하는 시기. 왜냐면 두 길로 나눠줘야죠. 양쪽 다 똑같이 가져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S기 나왔으니까 우리 써보죠. S기는 DNA 복제기. G2기는 이제 분열 준비기. 미안해요. 글씨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기는 좀 불편해요. 굉장히. 미안해요. 이렇게 내요. 글씨가. 이런 결로 분분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역시 딕도 정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자, 이 문제 체세포 분열 잘 구분할 줄 아냐 모르냐. 문제를 허투루 읽고 가면 얘를 빼놓고 가면 얘를 보고 단순히 그냥 감수 분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감수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요거 틀린 내용 되죠? 요거 맞는 내용 되죠? 답이 바뀌게 되죠? 함정이었어요. 함정. 그런 함정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좀 찾아내야 되는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죠. 그림과는 어떤 사람 P가 세균 X에 감염됐대요. 세균 X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면역 반응 1과 2를 각각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항체 농도까지. 자, 보죠. 가. 들어왔어요. 오세혈관 들어오고 화학 신호 물질이 전달이 막 돼요. 뿜 먼저 나와요.
이건 뭔 소리냐면 우리가 1차 방어작용에서 봤던 염증 반응이라는 소리. 염증 반응이라는 게 간단하게 생겨서 뭐냐면 나와서 식세포, 백혈구들이 나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항체가 또 생성이 되고 하는 거지만 그런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측면입니다. 2차. 자, 뒤에 보니까 항체가 나와요, 항체. 그럼 이거는 2차. 2차에서도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는 거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X에 감염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비만 세포에 의해서 히스타민 분비되고요. 히스타민에 의해서 활성되면서 백혈구 나와서 식균작용하고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맞고요. 이해 세포는 모두 비림프다. 자, 이해 세포 볼까요? 자, 얘는 지금 뭐예요? 우선 얘는 항원. 얘는 뭐예요? 비림프구. 얘는 보조T. 비림프가 아니라 보조T입니다. 보조T. 물론 이제 비림프도 가서 신호를 받고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얘가 받아 전달해주고 얘가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보조T 림프로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비림프고요. 얘가 아니라 얘죠. 옆에 죄송해요. 얘가 비림프죠. 비림프가 이제 분화해서 얘는 형질세포가 된 거예요. 왜 얘가 형질세포다? 항체를 생산해내고 있으니까 얘가 형질세포가 된다. 이거 당연해요. 그러면 어때요? 모두 비림프가 아니라 무려 4가지나 섞여 있어요. 비림프 포함해서. 그죠?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이건 나의 구간 A에서, 이 구간 A에서 X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부터 분화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형질세포에서 분화세포가 기억한다. 맞을까 틀릴까? 어렵다. 내 생각에는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비림프가 형성되면서 비림프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해서 나오는데 뭔가 자, 방구성해버리겠어요. 혹시 들었어요? 비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이것만 생각해 교과서에 나와있어요. 교과서를 피면 뭐라고 설명되냐? 비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라고 써져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틀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자, 형질세포, 기억세포는 언제 형성이 되냐? 이때 형성돼요, 이때. 항체가 생성되면서 같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 끝나고 나서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생성이 돼요, 같이. 그 정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이거는 1번. 기억만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 이제 9번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칠판 좀 지우고요. 9번 문제 또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는 이제 밑에가 좀 크다 보니까 옆으로 좀 잘라서 옮겨놓은 측면이 있어요. 빨간색만 썼더니 칠판이 좀 빨개지는 개념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파란색으로 바꿔서 그러면 초파리 눈과 몸 색깔에 대한 자료이다. 자, 초파리 너무 많이 나와요. 초파리. 그죠? 초파리 말 나오면 뭐냐면 성념식체예요. 초파리는 그냥. 초파리는 상이 아니라 성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대놓고 그냥 이거 나는 지금 성념식체에 대해 물어볼 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 성념식체는 XY, XX다. 알려줘버리잖아 그냥. 이거 성념식체 문제다. 그러니까 성념식체는 풀어라. 알려주고 있어요. 자, 대립 유전자 A와 붉은색 눈 A, 흰색 눈 스몰 a. 자, 몸 색깔 회색 몸 B, 노란색 몸 스몰 b. 그래서 붉은색 눈이 우성, 흰색 눈이 열성, 또한 회색 몸이 우성, 노란색 몸이 열성.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얘들을 갖고 붉은색 눈과 회색 몸인 암컷을 준비하고요. 붉은색 눈과 회색 몸인 수컷을 교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B가 1대1이 나왔어요. 1대1이라는 B가 나오려면 생식세포가 2가지가 형성돼야 되죠. 그죠? 자, 붉은 눈과 회색 몸의 수컷 어때요? 수컷은 X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죠? 지금 X 하나 있고요. 이 염색체가 어디에 존재하냐? 이 X 염색체 위에 존재해요. 파란색 펜 쓸래 했더니 또 파란색 펜이 안 나와요. 그냥 붉은색으로 쓰죠, 우리 그냥. 자, X. 자, X고요. 여기다 써줄까요? 공간 많으니까. 자, 니은 남자 먼저 쓸게요. X, Y예요. 근데 남자 보니까 붉은색 눈에 회색 몸이에요. 그죠? 붉은색 눈에 회색 몸. 그러면 라지. 얘는 A하고 B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붉은색 몸에 흰색 몸이 나오고 회색 몸이 나오니까요. 그죠? 자, 암컷 보죠. 교배했어요. 기억.
자, 교배했는데 붉은색하고 노란색 객체 중에서 수컷 중에 수컷이에요. 이거 지금 붉은색 눈과 노란색 몸 수컷과 흰 눈과 회색 몸 수컷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걸 유전자형으로 써보면 뭐냐면요. 자, 붉은색 눈과 노란색 눈. 자, X에 A에 B라는 소리예요. 이거 남성이니까, 수컷이니까 수컷. X 하나만 갖고 있잖아요. 그죠? 흰 눈과 회색 몸 수컷. 흰 눈은 뭐예요? 스몰 A죠? 흰 눈 어디죠? 흰 눈 여기죠. 자, 흰 눈 스몰 A죠? 회색 몸 라지 B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X에 스몰 A에 라지 B Y. 얘는 또 디귿으로 써냈네요. 어디다 쓰려고 하면 그러나봐요. 이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누구한테 받는다? 암컷에게. 여자에게 받는다. 그죠? 여자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를 여자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뭔 소리냐면 상반 연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상반 연관. 그렇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B 그리고 스몰 A, 라지 B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컷 같은 경우는 X의 라지 A에 스몰 B, X의 스몰 A에 라지 B를 가지고 있다.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써놓고 계속 문제를 보죠. 그림 기억과 니은은 A에서 B의 상대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하고 써져 있어요. 자, 기억이에요. 기억. 예. 기억과 니은에서 각각 A, B의 상대량. 자, A, B 어때요? 있어요. 이미 이 자료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기억과요. A와 B. 1대1로 갖고 있죠, 각각? 스몰 A, 스몰 B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죠? 다시, 수컷 볼까요? 수컷은 아예 갖고 있지를 않아요. 수컷이 갖고 있지 않다. 즉,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이 자료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지고, 성인이나 상인이를 좀 구분하라. 그런 뜻으로 내놓은 문제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이거는. 근데 이미 우리 초파리는 다 성염색체를 많이 논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염색체 아니고 함정으로 파는 수는 있지만, 문제 다 알려주고 있잖아. 이미 성염색체라고. 성염색체 Y염색체 하나에서 나타난다 하면 한성유전이라고 치면 여성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반성유전이면서 지금 성염색체 유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측면에서 지금 내놓은 보기예요. 원래는. 원래대로 하자면 이 보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서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우리 보기 보죠. 이제 그러면. 자, 이런 상태예요. 지금 상태는 자, 여기 뒤까지 여기다 써줄까요? 디귿. 자, 디귿은 X의 스몰 A의 라지 B의 Y인 상태예요. 니은에서 형성된 정자 중에서 여기서 형성된 정자 중에서 A, B인 정자의 비율은 25%다. 니은 얘가 형성된 정자예요. 성형수 하나씩 갖고 있죠. 만들어보죠. 성형수 X에 A에 B에 혹은 Y에 끝. 여기 뭐 돌연변이나 그런 건 돌연변이와 교차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끝. 그죠? 끝이죠? 어때요? 50%. 50%예요. 50% 이거. 이거 50%입니다. 50%. X. 니은. 기억과 니은을 교배하여 얻은 자손 중 암컷은 모두 붉은 눈과 회색 몸이다. 기억과 니은을 교배하여 얻은 자손. 기억과 니은을 교배한 자손 중 암컷이에요. 암컷 X. 이거 지우죠 우선. 이거 Y 지워버리고요. 자, 남성에게 어때요? XMC 하나만 나가죠? 라지 A, 라지 B 이것만 나가요. 여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자, X에 라지 A, 스몰 B가 하나 있고요. X에 스몰 A, 라지 B가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얘네들 만나면 어때요? 라지 있고요. 라지 있고요. 라지 있고요. 라지 있고요. 우성이잖아요. 라지는 다. 그러면 붉은 눈과 회색 몸이죠.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정답. 디귿의 유전자형을 가진 수컷과 이 수컷과 기억을 교배해요. 이 기억을 다시 교배해요. 자손을 얻었을 때 붉은 눈과 회색일 몸은 4분의 1이다. 답은 말할 수 있죠. 자, 이게 얘. 자, X에 스몰 a 라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에 라지 a 스몰 b가 올 수 있고요. X에 스몰 a 라지 b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죠. 자, 붉은 눈과 회색 몸 둘 다 우성이잖아요. 우성인 걸 찾아봅시다. 만났을 때 우성이 되는 거. 자,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있고요. 라지 B 있고요. 우성이네요. 그죠? 이렇게 만나면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얘는 그러면 흰색 눈이죠. 흰 눈에 회색 몸.
그럼 얘는 안 되죠. 얘는 안 되고 얘는 돼요. 2분의 1. 좋아. 2분의 1 딱 하면 틀리죠. 왜? y도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건 지금 암수를 구분 안 했어요. 그죠? 자손 암수 구분 안 했어요. 그러면 y도 구해줘야죠. 자, y. 자, y일 때 보면 x의 라지 a 스몰 b가 되고요. x의 스몰 a 라지 b가 돼요. 자,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얘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짝이 나오지가 않죠. 이 형태가. 붉은이랑 회전금이. 그러면 어때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그래서 4분의 1이 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정답. 그럼 니은과 대기시 정답이니까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이 문제 이렇게 풀었고요. 자, 이제 우리 11번 문제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적은 내용이 많으니까 지우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지우면서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그림 가는 시냅스로 연결된 그 뉴런을 나타낸 거죠. 시냅스로 연결됐어요. 지금 그림 보면. 자, 그때 1부터 3의 조건일 때 리을에서 얘에서 지금 막전이 측정 얘에서 막전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가 한번 건너 와야겠죠. 전 달이 돼야겠죠. 자, 보죠. 1번 기억의 자극가 A와 B를 같이 주니까 A 주고 B 줬을 때 신호가 발생했고요. 2번 기억의 자극을 주는 물질 X를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신호가 발생을 해요. 자, 기억에 B 자극을 줬어요. B를 자극 준 후에 물질 Y를 첨가하니까 살짝 일어나다 말아요. 그죠? 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읽어봅시다. 기억. 이래서 자극 B에 대해 니은의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자, 이래서 자극 B 줬을 때 신호 발생했죠. 그죠? 그때 니은의 활동 전이가 자극 발생했을 때 당연히 활동 전이 발생하지. 한다고 하면 틀리죠. 왜 틀리냐?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이 어디에요, 지금 위치가? 랑베일 결절이에요? 아니죠? 마리집이에요, 마리집. 니은은 지금 마리집입니다. 자, 마리집. 신호 통한다, 안 통한다? 신호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단순히 보지 않고, 니은이 정확히 어딘지 파악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땡! 니은, 2에서 구간 A 동안 리을에서 나트륨 칼륨 자, 이 구간 동안 신호 발생 안 했어요. 그죠? 이때 리을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한다 안 한다? 작동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신호가 발생하건 안 하건 계속 돌고 있어요. 일정한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트륨 계속 높아야 되고요. 안에 칼륨 높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극이 주지 않아도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디귿 3에서 구간 B 동안 3에서 구간 B 동안 자극 B의 시냅스 이전 요인을 추천으로 발견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분비될까요? 안 될까요? 자, 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떠냐면요. 여기서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 활동 전이만큼 발생하지는 않았어도 일정한 신호가 지금 잡혔잖아요. 양이 잡혔어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면요. 엄연히 건너갔다는 소리예요. 전달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야죠. 그래야 신호가 전달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활동 전이를 발생시킬 만큼 크게 작용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지 신호가 건너가지 못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건너가지 못하면 일자에 이렇게 마이너스 70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좀 알아두시고요. 답은 5번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1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고요. 그림과는 어떤 동물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DNA 양을 나타낸 거고요. 일부 염색체. 나는 가의 어떤 시기에 관찰된 일부 염색체래요. 나와볼까요? 크기와 모양 같은 상동물체가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이거는 이가 염색체죠. 이가 염색체. 이거 이가 염색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가 염색체를 나타낸 거고요. 자, 기억과 니은 써놨어요. 그냥 그림 보죠. 우선 기억과 니은. 복수의 상태죠. 얘는 둘이 서로 같다. 같은 녀석이다. 우선. 자, 그림 가를 보니까 1이 돼 있고요. 2가 돼 있어. 자, 1보죠. 1. 1은 상대량이 2예요. 쭉 2죠? 그럼 이건 뭐다? G1기. 올라가는 S기. 2가 지금 2로 떨어지기 전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G2기 플러스 M1. M1 후기까지. M1 후기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아예 갈라서 나눠지는 게 말기로 보니까 이런 구간입니다. 기억. 구간 1에서 세포의 방추사가 나타난다. 자, 구간 1 G1기예요. G1기에는 방추사 형성되지 않아요. 방추사는 언제? 분열기 전기.
분열기 전기의 방수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은 구간 1과 2에서 모두 세포의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은 언제나 존재해요. 독자가 되건 안 되건 세포에는 염색사 상태로 유전자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은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기억과 니은은 모두 구간 2에서 분리된다. 기억과 니은. 자, 감수 1분열하고 2분열을 구분을 해줘야죠. 자, 감수 1분열 때는 이가 염색체가 염색체 생태로 분리가 일어나고요. 염색체, 염색 분체 쏘줘야 되니까. 감수 2분열 때는 염색체가 염색 분체 상태로 염색 분체 상태로 분리가 되죠. 그럼 얘는 언제 분리된다? 기억과 니은은 감수 2분열, 구간 2는 감수 1분열.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죠.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이거는 체세포 이제 감수 분열 아까 앞에서는 체세포 분열 문제가 나왔죠. 지금 이제 감수 분열 문제에서 이가 염색체 그리고 이가 염색체가 어떤 상태로 분리가 되냐 그까지 좀 알아보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죠. 우리가 많이 봤던 기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관계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 보면 우리 순환계, 호흡계, 무폐설계 그걸 좀 물어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자, 순환 경로를 나타낸 거래요. 순환 경로예요. 피가 돌아요. 우리 몸에. 기억과 니은은 각각 폐동맥하고 대동맥. 그럼 폐동맥하고 대동맥. 자, 동맥이라는 건 어때요? 심장에서 나가는 게 동맥이에요. 자, 폐로 나가기 때문에 폐동맥. 몸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동맥. 그럼 여기서 자, 얘가 지금 폐잖아요. 폐로 나가는 건 기억이니까 기억이 폐동맥. 폐동맥. 이은이 대동맥. 자,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 A 보니까 A는 어때요? 간이네요. 간. B는 콩팥. 자, 이렇게 써놨어요. 문제 보죠. 기억 단위 시간당 산소량은 기억의 여력이 니은이 혈보다 높다. 아니죠? 왜냐? 자, 대동맥에는 동맥혈이 흘러요. 동맥혈. 동맥혈은 산소의 농도가 높죠? 100으로 잡죠? 100으로. 자, 폐동맥은 어때요? 정맥혈이 흐르죠? 정맥혈이. 정맥혈은 산소의 농도 어찌다 40 정도로 잡죠, 우리? 차이 나죠, 확실히? 그러면 누가 더 높아요? 대동맥이 훨씬 더 높잖아요. 틀린 얘기입니다. A는 소화기에서, A 뭐예요? A 간이죠. 이거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보다가. A가 간이, 이게 소화관인가? 어디로 들어가지, 간은? 생각할까요? 자,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 소화기 할 때 소장에서 음식을 흡수하죠. 그죠? 영양소 흡수해야죠. 영양소 흡수했을 때 수용성 영양선, 탄수화물이나 아미노산 이동 어디로 했어요? 탄수화물 이제 포도당, 단당류, 포도당 그렇게 포도당이 아미노산 어디로 이동했어요? 모세혈관 타고 간 문맥 통해서 간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간정맥 통해서 심장으로 갔죠. 그죠? 어때요? 소화기에 들어가 있네요. 음식물을 흡수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경로에 간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론 이제 또 간에서 자체에서 또 다른 작용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냥 이 생각만 했을 때도 얘는 소화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은 소화기로 들어가요.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고민 좀 했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간이 평소시에 내 간이 어디로 들어가려나 그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B에서 암모니아가 B에서 콩팥에서는 오줌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때 암모니아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독성이 적은 요소로 바꿔주는 건 B가 아니라 A 간이죠. 간에서 일어난다.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간 때문에 아마 진짜 헷갈렸을 것 같아요. 간이 어디로 들어갈까? 이걸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13번 문제예요. 자, 그림 어떤 해안가에서 두 종의 따개비, A와 B. A와 B 특성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기억 보니까 A종만 있고요. A 맞춰 볼까요? B는 A 플러스 B네요. 이것은 B만 있고요. 특징 A는 B보다 건조한 곳을 잘 사는데요. 환경이 적응했네요. 건조한 곳을 잘 사는. 그렇기 때문에 A를 제거해도 B의 번식은 B의 서식방 올라가죠. 왜냐? 너무 건조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환경저항이죠. 환경저항. B를 제거하면 A는 D에서도 서식 가능하다. 건조한 데도 살 수 있지만 안 된다. 얘는 뭐다? 그러면 얘는 분설을 하고 있는 거다. 분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A와 B는 서로 분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지역을 서로 나눠하는 거예요. 문제 보죠. B가 기억에 서식하지 않는 것은 경쟁 배타가 됩니다. B가 기억에 서식하는 이유는 아니죠.
건조한 걸 못 참기 때문에요. 건조. 이 건조 환경에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니은. 니은에서 B는 환경 저항을 받는다. 자, 니은 어때요, 니은? 니은에서 여기서죠, 여기서 환경 저항을 받게 되죠. 환경 저항이에요. 물론 위에서 건조해서 못 사는 것도 있고요. 또한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저항을 받습니다. 디귿 B를 모두 제거하면 디귿에서 A의 기체군을 밀도가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죠. 왜냐면 A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전부 다 살 수 있는데 B가 있어서 안 내려갈 뿐이에요. 근데 B가 비었어요. 여기 음식이 나와 있는데 음식 먹을 사람이 없어요. 어때요? 먹어야죠, 가서. 배고픈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여기에서도 디귿에서도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밀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 환경저항 맞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자, 이제 우리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니까 문제는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발광한 점이 되겠네요. 자율신경계가 보이죠? 자, 짧아요. 짧으면 교감이죠. 짧으면. 길면 부교감. 그림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신경경로 A와 B래요. 표는 평상시하고 운동시. 자, 볼까요? 박출량이 있고요. 호흡수 있어요. 호흡수를 보니까 월등히 높아요. 니은. 그러면 니은이 운동. 이게 운동, 기억이 평상. 쉬고 있을 때 굳이 심장을 빨리 뛸 필요 없죠. 운동할 때는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요. 혈액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A의 신경절 이후 두량 활동 전이 발생 횟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적다. 맞죠? 뭔 말이에요, 이게? A. 교감신경이 작용해야 하네. 평상시. 내가 쉬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고 했죠. 교감신경은 긴장했을 때, 운동할 때, 격하게 운동하거나 긴장했을 때, 그럴 때 작용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이 쿵쾅쿵 빨리빨리 뛰어야죠. 하지만 지금 이때, 자, 기억 때는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거의 작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고요. 니은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어디서 나왔더라? B의 신경세포체가 연수에 있을까? 어딜까? 자, B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서 나와요. 연수에서. 자, 연수에서 얘네들 중추신경계죠. 지금 이게 중추신경계 중에서 심장박동 연수예요. 연수. 생명활동 조절장치. 생명활동 조절하는데 연수죠. 연수를 다치면 심장 안 뛰어요. 호흡 못해요. 큰일 납니다. 연수 다치면. 연수 다치면 끝이에요. 끝.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 좀 알아두세요. 어디서 시작되는가도 알아두셔야죠. 조절장치거든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세포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이산화탄소 이동 속도는 니은이 기억보다 느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세포 모세혈관, 세포에서 이산화탄소 이동 속도예요. 자, 이산화탄소 이동 속도가 니은이 기억보다 느려요? 빠르죠? 빠르게 됩니다. 왜 니은이 기억보다 빠르냐고요? 생각해보세요. 혈액이 막 빨리 돌아요. 빨리 도니까 훅 지나가겠죠? 그럼 빠르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 때문에 꼭 빠를까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죠. 자, 평상시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산량도 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피도 천천히 돌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운동을 막 하면 에너지 소비량도 거 많아요. 산소 들어오는 쪽도 다 쓰고 이산화탄소 빨리빨리 내놓죠. 내놓는 양도 많은데 피까지 빨리빨리 돌아요. 어때요? 그럼 빨리빨리 확산되고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빨라져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자, 다음 문제 우리 계속 보죠. 이게 15번 문제고요. 15번 문제. 표는 면적과 같은 다른 점. 자, 면적이 같아. 면적이 같은 서로 다른 점. 면적이 같은 서로 다른 점. 왜 이걸 가르쳐줬을까?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억관 얘는 서식하고 있는 식물종 A부터 F래요. 자, A부터 F. 식물종 A부터 F 하면 이거는 종다양성이구나. 그림에 어떤 그 뒤지에 대립유자 QQRR. 얘는 유전적 다양성이구나. 문제를 읽다 보니까 나와버려요. 그냥 종다양성 물어본 거냐, 유전적 다양성 물어본 거냐. 기억, 식물종 다양성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높다. 자, 기억이 지금 6종이에요. 6종. 여기가 6종이죠.
여기 지금 4종이에요. 4종. 그죠? 종 다양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거고, 좋은 거고요. 같은 양인데, 같은 양이에요. 같은 종수예요. 같은 종수지만, 고루 분포에 있는 게 더 높은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말은 맞는 거고요. 이건, 기억에서 B의 개체군 밀도는 니은에서 E의 개체군 밀도가 같다. 요거 30이고요. 여기 30이에요. 밀도 어떻게 구해요? 밀도. 우리 밀도 어떻게 구하죠? 밀도. 자, 밀도. 자, 밀도. 밀도는 면적. S분의 개체수. 개체수 N. SN이죠?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A. 개체수 몇? 30. B. 개체수 몇? 30. 면적이 중요하죠? 면적이 중요해요, 면적. 면적 같다. 몇인지는 몰라요. 근데 같아요. 여기 A, B 다 썼으면 여기 D라고 하죠? 그냥 같은 D예요. 밀도 당연히 같이 나오겠죠? 이건 뭐냐면요. 밀도 구할 줄 아냐 모르냐요. 밀도를 단순히 어떻게 구해보냐. 이걸 싹 구해준 다음에 얘 딱 구하고 얘를 해서 구하냐. 아니면 면적을 가지고 구하냐. 그걸 나타낸 거예요. 틀린 사람 아마 이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더해져서 이것분의 30, 이것분의 30. 그럼 당연히 얘가 개체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얘가 더 낫겠죠. 그럼 틀렸다고 하겠죠. 하지만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면적분의 개체수이기 때문에 둘 다 같다. 알아두시고요. 뒤지의 대륙유전성 생물 다양성 중에 생태계의 다양성이 나온다. 뒤지. 유전자. 이거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이건 4번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1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16번 문제는 얘도 지금 생태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옳은 것만은 고르래요. 기억 뭐예요? 환경이 생물에게 작용. 자, 생물이 환경에게 반작용. 생물끼리 영향, 상호작용. 개체군에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네모예요. 그죠? 동일하니까 네모라고 표시한 거예요. 근데 크기가 다른 이유는 뭐다? 같은 종이지만 개체가 여러 가지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크고 작고 다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지유류에 의해 바위가 토양을 덮친다는 것은 자, 생물이죠. 지유류는 생물이에요. 생물에 의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반작용, 이은 맞는 내용이에요. 분서는 디귿. 자, 이게 지금 분서예요. 분서는 뭐냐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생활 영역을 먹이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겠죠. 근데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만약에 준다 하면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같은 종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 하면 아마 공생이나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은 공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서는 아니라는 거. 분서는 선생님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아예 그냥 딱 따라서 살아버려야 돼요.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분서는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디귿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되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화살표로 준 거예요. 지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6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6번 풀었고요. 1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17, 18, 19, 20번 이제 4문제 남았어요. 자, 17번 문제인데요. 유전자형이요.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예요. 5가지. 연관 문제인데 5가지예요. 미치죠? 언제 찾아서 언제 할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연관 문제 어떻게 푸는 거에 대해서 수업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동영상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물론 이제 수능 본 사람들 빼고는 이제 볼 사람들은 연관 문제 푸는 방법. 자, 연관 문제 풀 때요. 16분의 1로 한번 나눠주시고요. 4분의 1로 한번 나눠주시면 돼요. 16분의 1로 나눠주면 400개체죠, 지금? 여기 400개체예요. 25 나와요. 4분의 1로 나눠주면 100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25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열성이에요. 열성. 둘 다 이거 열성이에요. 지금. 열성인데 25로 나오는 건 독립유전이고요. 100으로 나오는 거는 상인 연관이에요. 그리고 0이 나와요. 0이. 열성 유전자가. 그럼 이거는 상반 유전입니다. 왜 그러냐? 표현비 생각해보세요. 독립유전은 9대 3대 3대 1. 16분의 1이죠. 열성이. 상인은 3대 0대 0대 1. 4분의 1이죠. 상반은 2대 1 대 1대 0. 없죠.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나 먼저 풀어보죠. A, B, D 다 있고요. 각각 완전 우성이래요. 각각. 그죠? 그럼 풀어봐야 돼요.
자,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찾아보죠.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a, 스몰 b. 25네요. 그럼 얘는 독립이에요. 자, 스몰 a, 스몰 d 찾아보죠. 스몰 a, 스몰 d, 스몰 a, 스몰 d, 스몰 a, 스몰 d, 스몰 d, 스몰 d. 있어요, 없어요? 스몰 a, 스몰 d.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에요, 0. 그럼 얘는 상반. 아, 라지 a하고 스몰 d하고 있구나. 얘는 상반이구나. 그럼 b하고 d는 찾아볼 필요 없어요. 찾아볼까? 너 그냥 BD. BD 몇이에요? BD. 하나네요. 25. 자, A하고 D가 상반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냥 바로 왔어요. 다는 보니까 뭐냐면 R이 R 유전 현재의 중간 유전이래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연관 어떻게 찾아요? 그냥 무시하고 찾아요. 자, 우리 요거 지금 표시한 거 뭐예요? 여기에 라지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몰 B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표시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얘 이렇게 나왔어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중간 유전하고 연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 무시해놓고 그냥 무시해놓고 우리 여기 지금 유전되어 있는 A하고 T를 먼저 봐보죠. 스몰 A, 스몰 T. 자, 스몰 A, 스몰 T 몇이에요? 스몰 A, 스몰 T, 스몰 A, 스몰 T, 스몰 T 더해주니까 100이네요. 100. 자, 100보다 상인 연관이다. 상인. 자, 계속 해보죠. 자, 여기 중간 유전 있어요. 지금 중간 유전. 라지 R이 중간 유전이거든요. 중간 유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셔도 그냥 그대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자, A하고 T 이렇게 상인 연관해서 100 나왔습니다. 자, 100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풀어볼 거 없고요. 보기 보죠. 우리 거북이. 기억. P에서 라지 D와 T는 연관되어 있다. 자, 연관표 한번 그려보죠. 자, 우리 막대기 이렇게 크게 두 개 그려죠. 자, 세 개가 지금 같은 유전자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자, 라지 A 있죠? 라지 A 있으면 A하고 T죠? 상반이에요. 그럼 스몰 D가 있어야죠, 여기에. 자, A하고 T는 상인이에요. 그럼 여기도 라지 T가 있어야죠. 반대로 스몰 A, 라지 D, 스몰 T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R하고 B가 존재를 하죠. R하고 B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써주지는 않을게요. 선생님도 이거를 따로 써주지는 않고요. 우선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해놓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냐면 P에서 D와 T는 연관되어 있다. 자, 라지 D와 스몰 T 연관되어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P에서 대립 유전자 A, 라지 A, 스몰 D, 라지 R을 모두 가진 꽃가루 형성된다. P에서 얘를 모두 가진 꽃가루 형성될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자, R은 따로 있죠. 지금 이 세 가지만 연관되어 있고요. R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A와 스몰 D, 라지 A와 스몰 D에 여기에 라지 R 올 수 있죠? 스몰 R 올 수 있어요. 그죠? 라지 B, 스몰 B 다 올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두 개가 연관이 됐냐 되지 않냐 이걸 물어본 문제예요. 이거는 상반 연관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F1에서 표현형이 자, 여기다 써줄게요. 스몰 a, 라지 T, 라지 D, TT 그리고 P, D, T 얘네들이 몇 개냐 이 소리예요. 스몰 a, 라지 D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요? 라지 D, 스몰 D 아무거나? 아니죠. 연관되어 있으니까 스몰 A에 라지 D 하나 없고요. 그럼 또 이 스몰 A에 또 라지 D가 하나 더 와야겠죠. 자, 이 녀석을 찾아야 돼요. 스몰 A, 라지 D, TT 이건 뭔 소리냐? 그러면 AA, TT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스몰 A, 라지 D를 가진 녀석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찾으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자, 스몰 A 얘도 그러면 당연히 라지 D. 여기 스몰 A 여기 라지 D. 몇 개체? 100개체. 100. 이거 100이에요. BB, TT. 자, 라지 D와 스몰 T 보죠. 자, 라지 D가 있으면 스몰 T가 있어요. 라지 D 있으니까 스몰 T 있고요. 자, 라지 T가 있으니까 스몰 D가 있어요. 자, 이 형태를 찾아야 돼요. 이 형태를. 그럼 이거 선생님 어떻게 찾나요? 여기서 T는 너무 많은데 여기서 찾으면 되죠. 어떻게? BB가 줬잖아요. BB를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BB 녀석 중에서 이 녀석을 찾으라는 거예요. 라지 D 스몰 T가 되는 녀석. 좀 줄게요. 우리 같이 풀어봤으니까 줄게요. 자, 스몰 A, 스몰 B만 찾아보세요. 스몰 B. 세 개 중에요. 이 중에서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라지 A, 스몰 D. 이거 하면 A 써줘보죠. A도 써줘요. A 써주면 자, 라지 A가 하나 있고요. 스몰 A가 하나 들어갔죠. 라지 A에 스몰 D, 스몰 A에 라지 D. 상반이니까. 이 녀석을 찾아야 돼요. 라지 A, 스몰 D. 라지 A이면서 스몰 D이고 라지 D면서 스몰 D인 녀석은
얘밖에 없죠. large A, small a, large A, small b. 이 녀석은 지금 여기 small d, small d죠. 그럼 여기 large A, large A가 돼야 되죠. 그러면 맞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얘는 다 개체가 50. 그러면 2대 1이네요. 그죠? 이렇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이 5번. 5번 기억 리스트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8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18번 문제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건 뭐였냐면요. 그냥 읽으면서 답이 나왔어. 읽으면서. 아, 선생님 수준에서 너무 많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요. 읽으면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보죠. 자, 정상부모예요. 정상부모. 딱 써주죠. 자, X하고 Y고요. X하고 X예요. 이 두 분이 결혼해서 철수가 태어났어요. 철수. 근데 철수가 나왔는데 정록생명이래요. 갑자기. 정록생명이면 어때요? 아빠는 정상이 갖고 있을 수 없죠. 그럼 엄마가 생명이 주나 보인자란 소리예요. 근데 철수가 정록생명이에요. 우선.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X가 하나 더 있는 거죠. XXY죠. 자, 철수는 XXY고요. 거기서 정록생명이에요. 정록생명. XMC가 두 개 있으면 둘 다 생명 유전자가 있어야지 정록생명이 되죠. 우열의 관계에 의해서. XXY예요. 이때 열것만 써놓고 지금 문제 나머지 안 보고 있을게요. 잠시. 자, 철수. 이 X 두 개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엄마한테 받아야죠. 왜냐면 아빠는 없으니까. 그러면 아빠는 Y만 받으면 돼요. 자, 엄마한테 XX 두 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이것만 딱 보면 바로 나오는 게, 감수 2분열.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1분열 때 비분리는 X하고 X' 같이 이동해요. 그죠? 근데 2분열 때 비분리에 X하고 X'은 1분열 때 각각 나눠져요. 나눠지고 나서 2분열 때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감수 2분열에 비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자 문제. 자, 정자 디귿. 얘하고 정자 비읍이죠, 비읍. 얘가 만나서 철수가 되었대요. 근데 둘 다 비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어요. 가구나. 옳다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가가 남자예요. 남자 거 써줄게요. X하고 Y죠, 남자 거. 자, 여기서 비분리가 어떻게 일어나면요. 1분일 때 비분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Y만 받을 수 있으니까. 1분일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 Y 못 받아요. X, Y 둘 다 받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고요. 자, Y가 이쪽으로 오고요. X가 여기. 왜 이쪽으로 오냐? 자, 디귿이 정자, 철수가 된 거니까, 디귿이. 그렇기 때문에 Y만 받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디귿이. 그럼 얘는 정상적으로 Y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리듬이 생겨내면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XX가 되고요. 하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성염색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전자가 나오고요. 비읍 보죠, 비읍. 자, 비읍은 X의 X'인 상태예요. 이때 비분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감수 1분열? 안 일어나요. 2분열 때. 그럼 두 개가 분리돼야 돼요. 근데 비읍이 만났어요. 비읍이 만났기 때문에 X'이 니은한테 가고요. X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X', 옆에 있는 얘는 0. 다시 여기서는 모르죠. 비분리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놓고 이제 보기 보죠. 보기. 기억. 나에서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나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 맞죠? 맞는 내용이에요. 맞죠? 그죠? 니은. 기억과 니은의 염색체 수는 같다. 기억 어디에요? 이해죠? 니은 어디에요? 이해죠? 자,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어요. 정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기억은 염색체가 23개고요. 니은도 염색체가 2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디귿. 니을 미은 모두 X 염색체. 니을과 미음. 감수 1분열, 감수에서 비분열이 일어났다 했어요. 근데 Y 형성될 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X 염색체 가지고 있던 중에서 감수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을과 미음은 XX 혹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X 염색체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감수 2분열 비분열이라는 걸 파악을 좀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었으면 좀 더 쉬운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번 문제 보죠. 19번 문제는 뭐냐면요. 자, 독감 뭐예요? 독감. 바이러스. 결핵은 세균. 박테리아, 세균. 자, A가 바이러스고요. B가 세균이에요. 자, 기억력 디귿. 각각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 차이 중에서 같은 게 있다. 같은 게 뭐다? 핵산. 니은 핵산이에요, 핵산. 핵산하고 단백질 가지고 있다. 얘는 같아요, 둘 다. 기억, 세포로 되어 있다면 기억 아니죠.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입니다.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이기 때문에 무생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건 비조비, 세균에 의해 만든 얘기고요. 니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핵상 가지고 있어. 둘 다 가지고 있어. 이건 맞는 내용이죠. 디귿 분열에 의해 수를 증식한다는 디귿. 예, 맞습니다. 숙주 내에서 바이러스는 숙주 내에서 분열하지만 스스로 분열은 못해요. 외부에서는 바이러스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해도 외부에서는 스스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제 20번 문제 나와요. 오늘의 히어로 문제 20번.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20번 문제가요, 쉬워요. 그렇게 너무 막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복잡해지냐고요, 문제가? 선생님, 이거 문제 풀다 보니까 어렵던데요? 안 풀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요? 시간 너무 많이 잡던데요? 이 문제가 함정이 하나 있어요. 먼저 같이 우리 문제 풀면서 보게요. 우선. 자, 대립률 T와 T, 그리고 I가 R, I가 R 프라임. R이 우성, R 프라임이 열성이랍니다. 자, 기억과, 이거 잘 봐야 돼요. 기억 유전자와 ABS 유전자 연관되어 있다. 힌트 하나. 얘도 뭐 힌트예요, 원래. 힌트 둘. 자, 2와 3은 각각 R 혹은 R 프라임만 가지고 있다. 표는 각일의 1, 2, 4에 대한 이 혈액형, 이거 구해야 되고요. 보니까 3은 A형이래요, 3이. 3이 A형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2라고 5는 혈액형이 동일하다고 해요. 그리고 2의 혈액형은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 문제를 풀어요. 이 혈액형 판정 문제죠. 자, 적혈구는 뭐예요? 적혈구. 적혈구는 응집원이죠, 응집원. 혈청은 응집소.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이걸 가지고 파악해야 돼요. 자, 1을 보니까 어때요? 2, 3. 아, 이거 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선생님? 자, 1 보세요, 1을. 2하고 4의 혈청이 다 응집이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2하고 4하고 1은 뭔가 공유가 되는 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4는 하나에서만 응집됐고요. 2한테만 응집됐고요. 2는 4한테만 응집됐어요. 자, 2는 4한테, 4는 2한테.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하나만 응집되고? 그죠? 자, A하고 B예요. A, B. A형하고 B형. 2가 A가 될 수 있고요. 4가 B가 될 수도 있고요. A하고 B, 2하고 4는 A, B. 그러면 A하고 B하고 둘 다 응집되는 건 뭐예요? 1은 A, B형이라는 소리예요. 1, A, B형. 자, 해결됐네요. 1은 A, B형이에요. 1, A, B형. 5도 같다 했어요. 5도 A, B형. 자, 3은 A형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죠? 3이 A형. 그럼 당연히 2가 B형. 2가 B형. 근데 B형에서도 BB형. 왜냐? 자, 여기 써져 있죠? 2의 AB형, 혈액형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BB형. 자, BB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가 A형. 4, A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요. 혈액형 알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힌트를 가지고 혈액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혈액형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이제 계속 문제 읽어봅시다. 가계도 문제, 가계 작성해야죠. 자, 가계도 문제 풀 때 첫 번째, 우성, 열성, 파. 우성 vs 열성. 우성이 어디고 열성이 어디냐? 찾아봐야죠.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찾아봐야죠, 선생님도. 자, 찾아볼 때보다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 걸 찾아야죠. 자, 어떻게 찾냐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하나 보고요. 여기 하나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가 있었죠? 니은 있죠? 니은. 자, 니은을 찾아낼 거고요. 우리 여기서 기억 찾아낼 거예요. 왜냐하고 자, 기억 먼저 볼게요. 자, 기억 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부모가 둘 다 기억은 정상이에요. 그죠? 여기 옆에 써져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된 건 B만 걸려, 니은만 있는 거예요. 유전병이. 기억은 정상이, 아니, 기억 유전자는 정상이에요. 근데 자손이 유전병이 나왔어요. 그건 뭔 소리다? 여기 기억으로 쓰면 안 되겠군요. 여기 1로 쓰고 여기 2로 쓸게요. 일단 표시하기 위해서. 자, 1은 기억 유전자형 파악 중이에요. 지금 우리. 보니까 부모는 정상인데 자식이 유전병이다. 정상인데 유전병. 그러면 당연히 정상이 우성. 유전병이 열성. 그러면 기억이니까 T가 되겠죠. T가 우성, T 프라임이 열성. 아니죠. T가 정상, T 프라임이 유전병.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이겠죠. 자, 2번. 1하고 쓰고, 자, 니은 거 유전자형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니은도 역시 정상이에요, 부모는. 부모는 정상인데, 6번이 유전병.
그럼 얘도 역시 R하고 R 프라임으로 표시하는데 R이 정상, 프라임이 유전병.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우리 이거 가계동이 써주면 돼요. 상인지 성인지 파악을 하겠는데 이건 상염색체예요. 유전병 이렇게 같이 나타내버리니까 BB에 연관되어서 올려버리니까 이건 유전병이 상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성염색체는 아니에요. 자, 우리 이거 이제 풀 건데 어떻게 풀면 되냐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자, 가계도 작성할 때 선생님 가계도 좀 쉽게 푸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우성 열성 파하고 상위성인지 파하고 세 번째 유전자형 써주려 했어요. 유전자형 써줄 때는 열성 먼저. 우리 열성 유전자 다 써줄 거예요. 여기다가 써줄 건데 뭐 쓸 거냐면요. 기억 유전자하고 ABC경의 연관이라니까 얘만 써줄 거예요. 얘만. 얘 먼저 써줄 거예요. 자, 공간이 좀 부족해요. 여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울게요. 이렇게 문제 푼다는 거 알려줬으니까 지우고 여기다 풉시다. 자, 유전자 쓸 때 아는 거 먼저 쓰시면 돼요. 아는 거 먼저. 작성하죠, 일단. 우선 혈액형 AB형이 있고요.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이렇게 있어요. 검은색으로 쓸까요? 이거는 우선 잠시만요. 검은색으로 먼저 좀 봅시다. 이거는 검은색으로 쓰고 나서 공개합시다. 자, 여기 A, B 그리고 나서 몰라요, 혈액형. 혈액형 모르는 거는 동그라미 처리합니다, 그냥. 자, 여기서 해서 이 자손이 3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참 신기하게 자손들 다 몰라요, 혈액형을. 알려주질 않아, 혈액형을. 4번은 A형 하나 나왔어, A. 근데 이게 중복인지 동형인지 E형인지 몰라요. 이것도 또 몰라요, 이것도. 자, 옆에 보니까 또 모르는 사람 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5번 나와요. 5번은 A 기억. A. 위로 올라가서 이제 부모는 BB고요. 3번은 A형이에요. 얘도 또 몰라요. 옆에 있는지 없는지가. 옆에 계속 그리죠. 여기 정상 이렇게 되고요. 나오면 또 얘도 몰라요. 얘도 몰라요. 나도 선생님도 몰라요. 선생님도. 자, 첫 번째로 우리 해야 할 게 뭐냐면요. 이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요. 기억 유전자형 다 표시해 줄 거예요. 자, 유전자형 표시할 때 항상 열성을 먼저 표시하면 편하겠죠. 자, 여기 T', 여기도 T'T'T'이 열성이니까 열성 유전자형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또 유전병이죠. 여기도 역시 T', 쭉 보니까 얘가 또 유전병이에요. T'. 위로 올라가면 2번이 유전병이죠. T'. 자, 그리고 AB형도 유전병 T'. 표시 다 했다. 이제 퍼뜨려야죠. 자, T', 자녀가 T'이에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이 중에 한 명도 T'이어야겠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보니까 T'이에요. T'. 그죠? T'.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받았어요. 여기도 T' 하나 우선 표시해 줄게요. T' 하나 표시해 주고요. 여기도 둘 중 하나가 T'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다 표시를 할지 참 고민 중이에요. 어디다 표시할까? 자, 우선 여기 T', 여기 T'이 하나 있고요. 정상이기 때문에 하나 있고 여기는 T죠, T. 정상 T를 하나 갖고 있어야겠죠? 여기 정상 T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죠? 여기 T고요. 여기는 T'이 됩니다. 근데 이게 A형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혈액형을 A형이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A를 무조건 하나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T' 되게 됩니다. 하나가. AT' 하나 되고요. 얘는 모르는데 정상이에요. 지금 기억은. 그렇기 때문에 T를 써줘야 돼요. 여기 봅시다. 여기 BB한테 T'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 T죠 우선. 여기 T는 정상이니까. 자, 얘 정상이에요. 지금 기억 유전자 정상이에요. 그러면 A에 있으니까 T'를 여기다 하나 줘야 되고요. 여기가 T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게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혈액형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혈액형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혈액형 다 알아야 된다 이거 그러면 그러면서 시간 다 혈액형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다 안 나와요 혈액형. 모르겠어요. 진짜 뭐 막 하면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안 나와요 혈액형이. 왜냐면 힌트를 준 게 너무 적어요. 혈액형 힌트를 준 게. 이건 혈액형을 전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문제였어요. 실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 아까 B 안 써줬던 거. 혈액형 B 여기 안 써줬죠? 자, 여기서는 B가 하나가 꼭 내려와야 돼요. 왜냐면 둘 중 하나를 B가 받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B가 내려오게 되고요. B가 P 프라임이기 때문에 B를 얘한테 프라임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설명을 하다가 선생님 깜빡하고 넘어가고 지금 R을 좀 써주면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지금 문제 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기를 넘겨버리면 내용이 좀 섞일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여기다 좀 써놔서 문제를 가려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가려놓고 좀 보도록 하죠 우리. 기억! 이 가계도의 구성원은 모두 T'을 가진다. T', 다 가져. T'. 유전병은 다 갖고 있어요. 발현이 됐냐 안 되냐 그 차이. 그때 기억 맞고요. 니은. 기억에 아니 7번이 얘예요. 7번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7번에 A교식 혈액형 A B형이다. 자, 둘 다 유전병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유전병. A형하고 B형이. 왜냐? 자, A형인데 하나 A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거랑 정상이 되니까 하나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얘도 B한테 하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A, B. 이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아니 6번이래. 디귿이요. 6의 동생. 여기죠. 6이 여기에요. 여기. 6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 동생에게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은 8분의 1이다.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 자,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 한번 찾아보죠. 자, 우선 기억 유전자를 먼저 써줄게요. 자, 분모가 t의 t'이에요. 곱하기 t'. 그러면 기억이 나타날 확률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 xr의 xr 프라임 곱하기 xr의 y예요. 그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유전자에 나올 수 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r 프라임의 y만 나올 수가 있죠. 맞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 4분의 1이 돼요. 여기는 4분의 1. 써줘볼까요? 다? x의 r, x의 r, 그 다음에 x의 r, x의 r 프라임, 그리고 x의 r의 y.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곱해주니까 8분의 1. 그죠? 그래서 답이 8분의 1도 역시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5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선 함정이 뭐냐면요. 이 가계도에서 넘겨보죠. 자, 이 가계도에서 혈액형을 전부 다 파악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먼저 함정이 됐어요. 하지만 굳이 꼭 혈액형을 다 파악할 필요 없었고요. 두 번째, 이 R이라는 녀석이 성염색체 위에 또 올라가게 돼요. 혈액형은 따로 노는데 성염체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약간 어찌 보면 복잡하고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였어요. 근데 형식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혼돈이 많이 왔을 거예요. 특히 이 혈액형을 다 파악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한번 문제가 왔고요. 두 번째, 얘가 상이냐 성이냐가 또 문제가 됐을 거예요. 얘는 분명히 상으로 풀었는데 얘에서 또 성이 가냐 갑자기. 그 내용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요. 약간 좀 더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가 많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개념적인 측면을 먼저 잘 알아둬야지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세가요 계속 지금 개념적인 측면을 잘 탄탄하게 쌓아둬야 돼요. 밑판이 탄탄해야 되죠. 밑탑이 탄탄해야지 위로 올라갈수록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준비하실 때요. 개념 정리는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서 이제 여러 문제들, 특히 EBS 교재 같은 거 문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